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릴 심층 분석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참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아마 오늘 아침에 달력을 딱 보시고 HTS나 투자 앱 여시고 꽤나 서늘한 기분을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주말의 평온함이 무색하게 오늘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붉은색으로 낭자했습니다. 네, 단순히 장이 좀 빠졌다 이 정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어젯밤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된 방대한 분량의 야간 글로벌 시황 리포트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쏟아지는 우울한 뉴스 헤드라인을 그냥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증시를 강타한 이른바 오일 쇼크의 진짜 진원지를 해부하고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오늘 다룰 브리핑 자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나 무겁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방향성을 잃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자본의 이동 패턴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공포라는 안개를 걷어내야죠. 맞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표면적인 숫자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멀미가 날 정도로 요동쳤던 사실상 붕괴에 가까웠던 한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무려 5.96% 하락했습니다. 거의 6% 가까이 빠진 거네요. 네, 그래서 5,251.8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54% 하락해서 1,102.28로 주저앉았고요. 코스피 5천선이라는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제 턱 밑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가동되는 패닉 장수였잖아요. 내부 지표를 뜯어보면 정말 참혹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맞아요. 어떤 섹터들이 특히 무너졌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락을 주도한 구체적인 섹터들의 면면입니다. 단순히 실적이 안 좋거나 테마가 꺾인 중소형주들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형주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군요. 네, 보험업이 마이너스 8.95%, 제조업이 마이너스 7.79%, 전기가스업이 마이너스 6.82%, 그리고 철강금속이 마이너스 5.88%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와, 보험이나 전기가스업은 보통 방어주로 꼽히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어야 할 섹터들까지 하루 만에 이 정도의 하락률을 보인다는 건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시스템적인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걸 의미하죠. 금리 발작하고 원자재 쇼크가 동시에 겹치면서 포트포리오의 피난처 자체가 사라진 형국입니다.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초우량주들의 성적표를 보면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짙었는지 체감이 됩니다. 시가총액 1,027.1조 원에 달하는 국민주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7.81%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52%라는 대형주로서는 거의 보기 힘든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완전히 주저앉았네요. 네,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마이너스 8.32%, 기아가 마이너스 8.14% 폭락했죠. 한국 경제를 쌍끌이하는 두 거대한 기둥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말 눈을 의심했던 건 이 폭락장 속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투자자 동향이었습니다. 아, 외국인과 기관의 엑소더스, 그리고 그걸 온몸으로 받아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이 8,072만 주, 기관이 3,076만 주를 시장에 문자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계적인 손절매와 신흥국 비중 축소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1억 80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어치예요. 이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걸 넘어서서 아예 온몸으로 시장을 방어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개인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은 셈이네요. 심지어 오늘 헤드라인들을 장식한 뉴스를 보면 이 코스피 급락을 단기적인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15조 원 규모의 B2, 즉 신용융제 잔고가 급증하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마치 상점 건물 전체에 불이 나서 무너지고 있는데 간판에 6% 할인 딱지가 붙었다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러 뛰어드는 것 같거든요. 아주 적절하면서도 뼈아픈 비유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쏟아부은 5조 원은 엄청난 규모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반의 하방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물려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마진콜의 위험성을 개인들이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15조 원의 비투 자금이에요. 시장이 여기서 단 몇 %만 추가 하락해도 증권사들의 반대 매매, 즉 마진콜이 기계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주식이 하한가로 팔려 나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거시적인 폭풍이 몰아칠 때는 이런 레버리지가 가장 취약한 모래성이 되거든요. 지금은 바닥을 섣불리 예측하고 영웅처럼 뛰어들 장세가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단 하루 만에 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느냐는 것이죠. 그 진원지는 바로 오일 쇼크에 있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였죠. 네, 브리핑에 따르면 WTI 원유 가격이 2.62달러 급등하면서 배럴당 101.9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거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유가가 120달러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120달러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심지어 30년 만에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포함되어 있죠. 유가 100달러 돌파는 단순히 숫자 자릿수가 바뀐 것 이상의 거시적 파급력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유는 모든 산업의 기초 혈액이잖아요. 이게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까지 간다는 건 가까스로 잡혀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어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브리핑 자료에 나타난 FICC, 즉 채권, 외환, 상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공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국채금리도 꽤 올랐죠.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FOMC의 매파적 기조를 반영하면서 OBP 상승한 4.19%로 뛰어올랐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데 시장이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FTCC 데이터를 교과서적인 위기 상황의 공식과 대조해보면 굉장히 기묘한 엇갈림이 발견됩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안전자산인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달러로 돈이 몰리니까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오히려 0.32포인트 하락한 0.6을 기록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5.3원 내린 1440.50.0원으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현재 금융시장이 얼마나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교과서 공식이 완전히 깨진 거죠. 왜 이런 왜곡이 발생한 걸까요? 유가와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도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은 역설적으로 유럽의 상황이 에너지 쇼크로 인해 더 급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통화정책의 다이버전스, 즉 탈동조화가 발생한 거죠. 아,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안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네, 각국의 정책 변수들이 비정상적으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율의 왜곡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율도 환율이지만 제가 이번 야간 브리핑 리포트를 샅샅이 뒤지다가 발견한 가장 기이하고도 비현실적인 데이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본이 어디로 피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지표였는데요. 금과 비트코인 말씀이시죠?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공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금 가격이 18달러 상승해서 특정 지수화된 자산 가격 기준으로 10만 3천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숫자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ETF로 엄청난 순유입을 빨아들이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하루 만에 1240달러가 급등하더니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소수점까지 동일한 10만 3천 달러라는 가격표를 나란히 달게 된 건데 이건 마치 금융시장이라는 매트릭스에 버그가 걸린 것 같지 않나요? 하하, 매트릭스 버그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눈에 보이는 숫자의 일치는 흥미로운 우연일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거대한 자본의 논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극도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전쟁과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 보수적인 거대 자본은 실물 자산인 금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법정 화폐 시스템과 느린 은행망에 불신을 가진 스마트 머니들은 비트코인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ETF라는 통로가 뚫리면서 그 흐름이 더 강해졌죠. 정확합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피난처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의 가장 전통적인 방어 자산과 가장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진 기술 자산이 위기 상황에서 완벽하게 동조화되어 상승하는 현상.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2026년 현재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변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똑같은 가치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 아주 예리하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지금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폭풍이 글로벌 증시 전체를 어떻게 타격했는지 보죠.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핏빛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67% 하락으로 마감해서 간신히 낙폭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장중에는 엄청나게 빠졌었죠. 네, 무려 마이너스 5.2%에서 6%까지 폭락하면서 한국 증시와 동시 패닉을 겪었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 대학스와 FTSE 100 모두 0.67% 하락하면서 무거운 흐름을 피하지 못했고요. 글로벌 전체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네요. 그런데 상하이 증시는 플러스 0.45% 상승했고 특히 제가 주목한 곳은 호주입니다. 호주 ASX 200 지수는 플러스 0.52% 상승한 8,550.00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국가들이 피를 흘리는데 호주 증시만 자금을 흡수하고 있단 말이죠.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패턴이 존재하는 겁니다. 호주는 철광석이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 비중이 높은 국가잖아요. 아, 제조업에서 자원 중심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대한 눈보라가 덮친 마을에서 다들 추위에 떨며 가진 돈을 잃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을에서 장작을 파는 가게만 돈을 쓸어 담는 상황이랄까요? 와, 장작 가게 비유 확 와닿네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호주가 바로 그 장작 가게입니다. 오일 쇼크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한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에너지 수입국이자 제조국에게는 치명적인 비용 상승과 마진 압박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공장 돌리는 비용이 엄청나게 뛰니까요. 하지만 천연 자원을 수출하는 호주에게는 엄청난 프리미엄, 즉 횡재수로 작용한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자본은 철저하고 냉혹하게 이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죠. 장작 가게의 기억에 쏙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심장, 미국 증시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오늘 미국 시장의 마감 지표를 보면 S&P 500은 6,830.71, 나스닥은 22,749.00, 다우존스는 47,634.55로 모두 0.00%, 즉 변동 없이 평온하게 마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고요해 보이죠. 참고로 서머테임이 적용되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에 본장이 열리는데요. 이 지표만 보고 미국은 괜찮구나라고 안심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절대 그 표면적인 고요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에요. 어떤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나요? 현재 브리핑 속보란을 붉게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나스닥 선물지수 2% 이상 급락 소식입니다. 개장 전 선물지수가 이 정도로 빠진다는 것은 본장 개장과 동시에 엄청난 하방 매도세가 쏟아질 것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본장 열리자마자 쏟아진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주요 투자기관인 KB싱크에서는 미국 증시의 단기 붕괴 가능성을 3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확률 35%라는 숫자는 금융기관의 모델링에서는 사실상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붕괴 확률 35%라니 체감되는 긴장감이 엄청나네요. 게다가 마켓 프로 섹션을 보니까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거액 자산가들과 기관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장 3배 ETF를 대거 순매도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말씀이시죠? 네, 이미 아시아 시장의 하락 기조를 기정사실화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선제적으로 잘라내는 이른바 디리스킹에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들은 아시아를 강타한 100달러 오일 쇼크가 시차를 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폭발시킬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기대하던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이 완전히 끝났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사이드 스토리 하나 짧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어떤 소식인가요? 전통금융과 크립토 생태계의 결합에 관한 소식인데요. 나스닥이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 협력해서 주식 및 ETP를 토큰화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정말 큰 뉴스네요. 아까 저희가 다뤘던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동조화 현상과 묘하게 겹치는 느낌이에요. 레거시 금융의 상징인 나스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위기는 항상 구조적 진화를 촉진하기 마련이거든요. 기존의 중앙 집중식 결제 시스템이나 결제에 이틀이나 걸리는 낡은 인프라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본은 빠르고 투명한 걸 원하니까요. 맞습니다. 자본은 더 빠르고 국경에 제약이 없는 시스템을 원하게 되죠. 나스닥의 이런 움직임은 당장의 유가 폭등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형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쏟아질 경제 지표들 앞에서 어떤 방패를 들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번 주 주간 캘린더 일정이 정말 촘촘하죠. 네, 전문가님.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봐야 할 이번 주 핵심 일정들을 좀 필터링 해주시죠. 그냥 일정만 나열할 게 아니라 이 지표들이 왜 오일 쇼크 국면에서 중요한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매일이 지뢰밭을 건너는 심정일 텐데요. 4가지 핵심 일정과 그 이면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장 화요일 10일 아침입니다. 한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예측치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코스피의 폭락이 단순한 투자 심리의 훼손이었는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터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인지를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확인되면 충격이 더 파겠네요. 네, 외국인의 추가 이탈 명분이 될 수 있죠. 펀더멘털의 균열을 확인하는 순간 시장이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군요. 가장 두려운 건 수요일 일정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수요일 11일 밤 9시 30분, 이번 주 시장의 운명을 가를 최고의 분수령,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발표됩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베이스라인 예측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 상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잖아요. 이 오일 쇼크가 운송비나 에너지 가격을 통해 물가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만약 예측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온다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쉴 틈이 없잖아요. 네, 목요일 12일 밤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어서 고용시장이 이 고금리를 얼마가 버티고 있는지를 타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미는 금요일 13일입니다.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죠. 맞습니다. 미국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와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근원 PCE는 전년 대비 3.1% 상승이 예측되고 있어요. 결국 이번 주는 월요일의 패닉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부활로 굳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의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일정을 쭉 듣기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야간 브리핑 리포트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무엇입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리포트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이기려 드는 영웅이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방어적인 태세가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통신이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늘리셔야 하고요. 인플레이션의 역습을 해치할 수 있는 천연가스,
농산물 등의 원자재나 앞서 우리가 길게 분석했던 금,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방어막을 구축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하고 밀도 높은 브리핑 자료를 함께 낱낱이 소화해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키며 5,200선마저 위협하는 코스피의 붕괴, 불붙은 상점에 뛰어드는 듯한 개인 투자자들의 15조 원 비투 사태. 정말 많은 일들이 하루 만에 터졌네요. 맞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오일 쇼크와 그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자원국 호주의 엇갈린 행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미국의 촘촘한 물가지표 캘린더까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아니었죠. 네, 이 파편화된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계좌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조가 잡히셨을 겁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데이터 중 가장 초현실적이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지정학적 위기와 단 한 번의 에너지 쇼크에 굳건할 줄 알았던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제조업 국가들의 뼈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완전히 붕괴됐죠.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무거운 아날로그 안전자산 금과 세상에 등장한 지 고작 20년도 채 되지 않은 디지털 코드 덩어리 비트코인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렸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2026년 오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굳게 믿어왔던 안전자산의 정의는 근본적으로 해체되고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식의 가치가 무너지고 법정화폐의 구매력이 흔들리는 이 복합 위기의 시대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자본을 지켜줄 궁극적인 자산의 형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혼란의 시대에 안전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완벽한 질문입니다. 네,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헤쳐온 이 심층 분석의 여정이 거친 정보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배움을 향한 호기심의 끈은 절대 놓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 분석에서 오늘보다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가득 채워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